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혹시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저는 따끈한 오뎅 국물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따끈한 호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살짝 좀 긴장이 좀 되는데요. 이 긴장된 마음을 조금 풀어보고자 저의 진진가 게임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의 가짜 이야기가 혹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중에 저의 진짜 이야기가 있고 가짜 이야기가 있는데 가짜 이야기는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바로 사춘기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다가 저의 가짜 이야기입니다. 사춘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북한에서도 저희 쪽의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춘기 자녀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춘기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이 긴장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제2의 사춘기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갱년기입니다. 오늘 갱년기도 저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TV에 여러 번 출연하게 된 게 저의 갱년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TV에 갱년기에 관련된 이야기로 출연했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그림책을 10권이나 만들었습니다. 한 권도 만들기 어려운데 10권을 만들었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많이 놀라워 하시는데요. 이 또한 저에게 그림책이 길잡이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이다. 그렇다면 저는 사춘기 아들에게서 어떻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제가 바로 제가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금씩 카브르타로 저의 아이와 소통하기 시작을 했고 천천히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다이어트 성공 후에도 계속 운동을 하면서 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지 궁금하신 텐데요. 저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제가 저의 행복해지는 길을 찾다 보니 제가 올해는 하브르타 그림책 치유법이라는 책까지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 또한 제가 길잡이가 되어준 역할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책장 보이시나요? 네, 이 책장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책이 정말 많구나. 우리 집에도 저만큼 책이 있지? 저 스티커는 과연 무엇일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책장이 사실은 저희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에 제가 사드렸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을 보시면 저는 예전에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희 집 책장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참 많이 답답했고 우리 아이 많이 숨막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들을 샀을 때만 해도 오로지 저는 사교육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책으로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책은 저는 안 읽고 저희 아이만 읽히다 보니 아이하고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하고 아이는 또 책하고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책하고 멀어지고 게임하고는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부담이 되고 저에게도 부담이 되었던 이 책들을 제가 과연 처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버리지도 못하고 저희 집에 고스란히 모아둘 수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책은 저의 몸값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몸값이 됐냐 하면 저는 이 책들을 사기 위해서 제가 만나고 싶었던 지인들도 못 만나고 또 제가 만날 사람들과 차 한잔 마실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이 책 정가로 다 주고 사느라고 저의 생활비는 항상 모자랐고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였기 때문이죠. 이렇던 책들을 우리 아이가
싫어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바로 이 책들을 정말 우리 아이에게 이거 불 속에 태워버릴까? 라는 말과 함께 아이와 많은 실갱이를 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눈치가 보이니까 당연히 책을 태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책들을 그러면 아이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어한다면 이 책들을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해보자. 그렇게 선택한 게 저는 이 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 지도사 과정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자녀교육이라면 정말 우리나라 전국에서 1등을 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평범하게 독서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수업을 맡길 리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몰랐었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 책을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시점에 제가 하브르타 강의를 듣게 됩니다. 네, 하브르타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기도 하면서 토론으로 전 세계 미국인의 30%를 경제의 부를 차지한 민족이기도 하죠. 이 유대인 민족이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과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면 정말 가장 매진할 수 있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우선으로 두죠. 그렇게 저는 하브르타를 들으면서 이 책들을 하브르타를 하면 어머니들이 나한테 아이들 수업을 맡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에 하브르타 연구소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브르타 독서토론 지도사 과정이 바로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연구소 측에서 말씀하신 거는 하브르타 부모교육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나는 이미 부모인데 과연 내가 부모 교육을 들어야 할까? 나는 아주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이미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독서토론 지도사 자격증이 필요했던 거지 부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제가 이 책들을 사느라 제가 허리띠가 졸라매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위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브르타 교육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저희가 행복해지는 길에 하브르타 부모 교육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물론 아이들 독서 수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하브르타 부모 교육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브르타 부모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를 위한다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저는 과거로 후퇴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하브르타에서는 말을 너의 생각이 무엇이니 너의 생각을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동안 읽으라고만 했고 들으라고만 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브르타 부모교육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연습을 하고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꺼내는 연습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변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면 내가 이렇게 변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하브르타 부모교육 강사 과정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는 하브르타 부모교육 강사 과정을 마치면서 저는 많은 분들과 도서관이나 기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 제가 몰랐을 때는 용감했다면 알고 나니까 하브르타가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섰을 때 전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제가 약간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갖지요. 그때 만난 게 그림책이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사실은 제가 하브르타를 하기 전에 만든 그림책이에요. 제가 글을 쓰고 그림은 저희 아이가 그렸습니다. 이때 이 그림책은 사실 제가 도서관에서 그림책 만들기 수업이 있다라고 해서 듣게 된 강남구 한 도서관에 있었던 일인데요. 내 마음의 북소리라는
과정이었습니다. 한 번도 글을 써본 적도 없고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던 제가 무작정 그림책을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그 그림책 만들기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할까? 나는 더 이상 수업을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저의 아이들의 생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동생에게 이름을 붙여준 내 동생 오똥해라는 이름으로 제가 그림책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 제가 글쓰기 본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생각보다 이 책이 아이들한테 많은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아쉽게도 이 책이 출간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아이와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아이들이 이 책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나한테도 이런 재주가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림책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지요. 그림책을 만들어 봤으니 이젠 제가 무엇 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동화작가 지도사 자격이었어요. 강남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화작가 지도사 자격증을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해서 제가 그림책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이 자격 과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전화를 하고 메일도 보냅니다. 그 담당자분께서 제가 보낸 메일을 보시고 저의 열정에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9권의 책을 만들게 되죠. 이 책 역시 아직은 출간 전입니다. 이유는 제가 글을 썼으나 그림은 제가 아직 부족해서 사실 이 그림들은 제가 기존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고 그렸다 보니 혹시나 하는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까 봐 아직 출간은 전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림 작가를 만나게 되면 정말 다시 한번 출간을 해보고 싶은 책들이기도 합니다. 이 책 때문에 제가 급한 성격인 저를 다독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제가 아까 하브루타가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림책을 통해서 하브루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브루타도 하고 그림책을 만드는 동화작가 지도 자격을 얻은 다음에 저는 또 아이들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아까는 제가 부모님들 교육을 주로 했다면 지금은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림책 하브루타로 어른들도 같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림책 아트 코치로 아이들과 만나고 천천히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많이 다르죠. 다르니까 우리가 다 더 어쩌면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 저는 이제 갱년기에 좀 접어드는 시점이었나 봐요. 제가 살도 찌고 그리고 약간의 몸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더 많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아파지기 시작한 시점에 저는 남편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하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직 아이가 어린데 저는 건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뚱뚱한 줄 몰랐어요. 이 사진 솔직히 없애보고 싶은 과거의 사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진 덕분에 제가 방송에도 출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다르죠. 자,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살이 빠지지 않는 건강한 돼지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보셨던 사진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 사진 덕분에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이어트 결심까지가 쉽지는 않았어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게 다이어트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하게 제가 운동하는 센터에서는 매일 이벤트를 해요. 매일 운동을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빙고 게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빙고 게임이 있었는데 어차피 매일 운동을 가니까 빙고를 참여를 하면 되지만 저는 이미 다이어트가 저를 물건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빙고 게임 참석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빙고 한 줄 나오신 분이 자기가 1등이라며 지갑을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그 지갑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웬일일까요? 그날 갑자기 배가 안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일 힘든 게 식단 참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날부터 저는 정말 물과 단백질 쉐이크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거의 2시간에 가까이 운동을 했는데요. 제가 2주가 지나도
살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운동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만큼은 포기가 안 됐던 게 저희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실 엄마가 뭔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갑니다. 3주쯤 됐을 때 제가 살이 빠지기 조금 시작을 합니다. 한 3.5kg요. 남들은 2주가 되면 5kg가 빠진다는데 저는 2kg도 안 빠져서 사실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그랬는데 3주가 지나고 3.5kg가 빠지면서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줄넘기를 1000개를 시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1000개가 됐던 건 아니에요. 매일 넘어져도 저는 그냥 개수를 1000개가 채울 때까지 계속 줄넘기를 한 덕분에 저는 이렇게 2개월 만에 8kg 감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제가 방송사에서 저희 센터에 다이어트 성공 사례, 그것도 갱년기 45세 이상의 여성 중에 다이어트 성공 사례자가 있느냐 했을 때 제가 있다고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SBS 방송국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오고 나서 동화작가 지도사 자격으로 지도로 아이들과 잘 만나고 있다라는 그렇게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을 뺐는데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던 찰나에 1년 후에 다시 한번 MBC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고 나서 저한테 그리고 또 1년 후에 JTBC MBN까지. 그래서 저는 4번의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연한 덕분에 저는 갱년기 다이어트 성공 사례자로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처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처음을 살아가고 저도 오늘 이후부터가 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처음을 살아가고 있는 제가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경험한 이유로 아이를 제가 이끌고 간다면 우리 아이는 따라가기는 해도 마음이 열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나 얻게 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억지로는 안 되고 마음이 열려야 가능하다는 거. 아이들 사실 학원을 가는데 본인 스스로 해서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다이어트 하고 나서 운동을 가면서 정말 가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선택해서 간 건데도 이렇게 가기 싫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는데 아이들은 매일같이 학원을 가고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싫다는 소리 안 하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른인 저도 힘든 이 과정을 우리 아이가 잘 이겨내주고 싫다는 소리 하지 않고 가는 이 아이들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제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서 존경이라는 말을 제가 들을 수 있진 않았을까. 저는 하브루타를 통해 배운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존중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적인 거는 저희 아이가 선생님입니다. 스승이고 저는 경험으로 스승이겠죠. 이렇게 저희 아이와 저는 똑같이 하루하루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발맞추어 나가는 덕분에 저는 존중이라는 말과 존경의 의미로 저희 아이와 사춘기 자녀와 아주 잘 지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먼저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존중은 우리를 서로 같이 빛나게 해줍니다. 오늘 제가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제가 아이와 잘 걸어온 이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